사실 우리가 뭐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네. 기업들 이익 추정치도 자꾸 올라가고 있고. 맞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장은 정말로 뭐라고 이렇게 딱 하기에 되게 너무너무 난이도가 높다라는 표현도 요즘엔 적절하지 않고. 네. 요즘에 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펀더멘털에서 크게 지금 문제가 됐던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뭐 보면은 그 경제 지표들은 그냥 안정적으로 나오고 우리나라는 네. 성장률 오히려 올라가고 네. 또 유동성 측면에서도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좀 수그러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유가가 떨어지면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펀더멘털은 AI와 관련된 어떤 그 투자 또는 이 사이클이 이 산업의 성장이 뭐 피크아웃 하는 거냐 이런 네. 데 대해서도 사실 우리는 반도체 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그런 신호는 별로 안 나타났어요. 그렇죠. 물론 몇몇 가지 그 반도체에 대한 나쁜 소식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게 정말 펀더멘털을 건드릴 만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네. 떠나서 사실 리밸런싱을 좀 빠르게 하는 촉진제가 되긴 했어요. 리밸런싱이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에 반도체 업체 주가가 글로벌리 다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중에 일부를 줄이고 다른 거를 그동안에 소외됐던 저평가 종목들을 다시 이렇게 배분하는 이런 현상들이 6월 말 7월 지금 네, 초에 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애플이 가격에 대해서 이건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약간 운 거잖아요. 너무 네. 비싸다. 그리고 네. 메타도 막 좀 이상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니냐. 게다가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했잖아요. 뭐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인데 이익 증가는 뭐 오케이인데 이익이 증가하는 그 성장률이 비율, 네. 떨어지면 주가는 떨어진다. 뭐 실제로 과거에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엔비디아 있으니까. 예.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위축을 시켰고 이제 한 가지는 또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는 변동성이 너무 커졌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들도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시장이라는 게 도대체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냐 하는 그런 어떤 부담감을 불안하죠. 갖는 거고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요 며칠간 보면은 거의 이제 투매에 가까운 현상들을 보였다. 그래서 이게 다분히 펀더멘털보다는 수급적인 차원에서 움직인 장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지금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중이다 아직은. 오늘은 좀 이제 반등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런 그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쏠림으로만 따지면은 뭐 미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사실 그렇고 대만도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고 우리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 장을 보면 뉴욕 시장은 별개로 빼놓고라도 일본이랑 뭐 대만은 거의 비슷하게 좀 봤었는데 얘네들에 비해서 우리가 유독 더 안 좋아서요. 물론 더 많이 올랐죠. 뭐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렇다 해도 변동성도 더 크고 더 낙폭도 크고 올라갈 때 덜 올라가고 뭐 이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 뭐 또 레버리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뭐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건가요? 뭐 부족하다기보다는 워낙 산업 쏠림이 심한 거고요. 물론 대만도 비슷합니다. 네. TSMC가 있는데 TSMC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들은 여전히 사이클 업체라는 인식들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의 변동성이 TSMC에 비해서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이제 그쵸. 이런 생각을 예, 갖고 있는 뭐, 거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많은 투자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상당히 많이 어떤 성격이 변하고 이익이 많이 늘어난 회사인 거는 아는데 이익의 지속 가능성이 높지 못하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비중 조절 수요에 뭐 좀 더 노출이 크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일본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시장인 거죠. 일본은 사실 그렇게 주도하고 있는 업체라는 게 몇 개 없고 이제 키옥시아라는 반도체 업체라 봤자 이제 뭐 시총 1, 2위로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상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하위권에 저 왜 이렇게 그 키옥시아가 센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낸드 쪽에서도 네, 삼성, 닉스 다음에 3위고 네네 그 퍼센티지 차지하는 MS도 그렇게 맞습니다. 많이 그래서 냈던 이제 그런 어떤 그걸로 봤을 때 일본은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오른 시장도 아니었고
또 그거에서 빠져나오고 돈이 갈 때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있고.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가졌다. 우리는 근데 사실은 AI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 뭐 이 원전 이런 것들이 쫙 연결돼 있잖아요. 그 이제 굉장히 변동성에 노출되기 심한 시장이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좀 취약한 이제 그런 상황이 이어졌던 게 아마 그 일본하고 대만에 비해서 이번 조정 과정에서 뭐 여전히 저는 조정으로 봅니다만 조정 과정에서 낙폭을 키우는 요인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거꾸로 얘기하면 또 결국 이제 미국이나 일본처럼 투자할 만한 섹터들이 좀 골고루 좀 있는데 네. 가 돼야 우리도 변동성도 좀 줄어들고 네. 뭐 반도체나 이렇게 특정 섹터 하나에만 이렇게 과도하게 경제 전반이 다 이렇게 의지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겠다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쪽으로 따지면 지난번 3대 메가 프로젝트 이거는 네네.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한 나라 전체를 다 AI 인프라 그러니까 네. AI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피지컬 AI 로봇 관련된 네. 인프라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인프라 이걸로 다 거의 다 채우겠다라는 의도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들 중심으로 하여간 전체 그 국력을 다 네. 집중을 하겠다는 의도가 되는 거고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식의 네. 특정 어떤 분야에게 집중하는 이런 전략이 네. AI 시대에 이게 우리가 그야말로 AI 3대 강국에 가고 말한 이런 식에 있어서 이게 좀 또 적절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장점과 단점이 다 이제 공존하는 있겠죠. 거겠죠. 그 장점인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미래 산업에 있어서 선도주자가 된다. 이게 그렇죠. 굉장히 큰 의미고 결국은 경제라는 게 어떤 그런 미래 산업에 있어서 선점 효과를 누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그게 이제 다른 산업으로도 이렇게 퍼져나갈 거라는 기본적인 납치 아이디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당연히 있죠. 예, 있을 수 있고 또 국가 전체적인 어떤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점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이제 지역별 불균형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맞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을 또 해소하는 점에서도 뭐 의미가 있다. 그런데 뭐 말씀하신 대로 AI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성장성은 좀 떨어질 거고 그러겠죠. 때에 따라서는 몇몇 가지 뉴스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지는 이 경제 체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만큼은 아니더라도 예. 그래도 변동성이 큰. 그래서 이제 뭐 장단점은 있다고 보고 단지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국가적 프로젝트로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리고 뭐 대부분 나라들이 다 국가가 나서가지고서 특히 도와준다고 AI는 하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특히 반도체라는 어떤 이 특정한 상품은 네. 이미 커머디티화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커머디티가 되는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공급 곡선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 공급 곡선을 확 움직일 수 있는 의사결정을 이게 기업이 굉장히 면밀하게 보면서 그걸 결정을 합니다. 근데 물론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다 그런 고민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뭐 지금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뭐 투자를 한다고 엄청나게 그런단 또 말이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든 점들이 이게 뭐 꼭 공급을 내가 좀 적게 해서 이 가격을 높이겠다 예. 이런 전략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잉 공급에 대한 기억들이 너무 강하기 그렇죠. 때문에 과잉 네. 공급되고 나면 이거는 그 다음에 사줄 데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 조절을 굉장히 민감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데서 너무 우리 기업들의 패들이 막 이렇게 노출되고 하는 게 좋은 일이냐.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변동성을 조금 높일 수도 있고 또 시장 전체의 어떤 이 심리를 좀 네.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 좀 우리가 주의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시장 내부로 들어와서요. 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을 거의 뭐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본주에다가 레버리지까지 하면은 거의 거래의 80%를 이 두 종목과 관련된 종목 상품들이 차지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과도한 쏠림은 분명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 관해서 좀 감독 당국에서도 뭐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수급 문제에 대한 부분들 현재 시장을 가장 크게 흔들고 있는 네.
이거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못해서 뭐 다른 종목 레버리지 뭐 폐지 이거는 좀 그렇죠. 정답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만들 때부터 조금 주의를 기울이긴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 저는 투자자분들도 조금은 이제 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이른바 오랜 기간 증시를 본 사람들이 계속 권유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조심해라. 네. 그리고 본인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도 조심해라. 네. 이거는 본인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손실을 안길 수도 있고 네. 또 내가 투자 기간을 결정할 수 없는 단점을 갖는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레버리지 ETF에 이제 이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게 사실 참 그런데 이제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해소되면서 가려면 아마 어떤 분들은 손실폭이 너무 커가지고 시장을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겠죠. 예, 어떤 분들은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는 분도 계시고, 이런 식의 조정 과정이 좀 이제 나타날 거로 봐요. 그러고 나면 다시 정상화될 텐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중간에 없애냐, 상폐를 하느냐, 그거는 굉장히 또 안 좋은 시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있는 상품인 거고, 네.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그 레버리지도 해외에는 지금 ETF로 상장돼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품을 막 만들었다가 상품을 막 없앴다가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는 건 전반적인 투자자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문제고 이 시간이 과거에 우리 이 성장률, 그러니까 예. 이익 성장률의 감소 때문에 이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했던 몇몇 이제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이익이 늘어나면 계속 고점을 또 경신하긴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시간이 한 두세 달 이상 걸려요. 그걸 바닥을 다지면서 소화하는 과정이. 과정이. 예. 이제 그런 과정이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이 부작용은 앞으로도 몇 주간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남아서 오늘 마지막 네. 질문을 드려야 할 텐데 이게 좀 호흡이 좀 길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요. 시장의 이제 흐름이 반도체로 엄청나게 다 쏠려 있다가 그게 좀 분산되는 네. 시작점이다라는 얘기들을 국내외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하나가 나오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급락 사태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단순한 뭐 이익이 늘어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양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이건 다 된 것 같다. 그건 다 반영됐고 결국 이제 이익의 질이라든가 뭐 아까 말씀하신 성장률이라든가 증가율이라 이익 증가율 이런 등등으로 좀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우리의 이제 그동안의 기대감들을 이제 어느 정도 좀 낮춰야 되는 건지, 네. 그럼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밸류들이 상당히 이제 싸졌는데 그렇죠.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사이클로 이 전체 과정을 보시는 분들은 원래 반도체 업체는 낮은 PER일 때 파는 거다. 그리고 이제 PER이 높아지는 경우, PER이 높아진다는 경우는 이제 이익이 너무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가격에 비해서 그렇죠. 이제 그럴 때 사가지고 이익이 늘어날 때 어떤 뭐라고 그러냐 가격 상승을 누려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싸졌고 국내적으로 보면 여전히 그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이익 증가율이나 밸류에이션 매력을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다. 그렇죠. 예, 물론 최근에 우리가 ETF가 많다 보니까 반도체 주가들이 하락하는 게 주력이었지만 지수도 같이 끌고 내려가면서 네. 모든 종목이 한꺼번에 다 빠졌어요. 그 맞아요. 네, 다 빠졌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력 있는 업종들이 몇 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우리 시장의 역시 핵심은 반도체에 있고 반도체 때문에 너무 높아졌던 비중을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또는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조절하면서 다른 쪽으로 옮아갔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참고할 만하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부터 SK하이닉스 들고 계시던 분들은 이건 10배 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 자기 포트폴리오 내에서 원래는 뭐 한 10% 들고 있던 그 SK하이닉스가 한 60-70%로 올라간 그렇죠. 거예요. 이제 그게 기관도 똑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절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심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는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떨어진 AI 관련된 어떤 그 전력이라든지 이런 쪽은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번에 어저께 이제 메타가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최근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지만 메타도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이게 한다는 투자 더 거거든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경쟁이에요. 우리 다 아시다시피 초기에 이 닷컴 버블 시절에 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있다가 결국은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AI도 비슷한 경쟁을 하고 네. 있어요. 게다가 중국도 지금 그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로서는 지금 저기를 할 수가 없어요. 중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게다가 효율화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효율화를 진행해서 토큰 값을 떨어뜨리고 할수록 지금 B2B 그러니까 AI화를 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재본스 역설 같은 게 맞습니다. 생기겠군요. 그래서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늘어나는.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도체 가격 30% 떨어진 거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기존에 뭐 대표님 늘 말씀하셨던 주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여전히 좀 같은 생각을 견지하고 계시다. 네. 그걸 또 확인을 좀 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흔들릴수록 더 많은 기회가 온다는 어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추석원 전 SK증권 대표님과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